지산 관련 재테크 강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한탕 벌인 이 사기극과 다름이 없습니다. 월세는 영원, 이자만 4천만 원에 달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자 끝내 압류를 당하는 피해 사례도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지산 공급 광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공실산업센터로 불리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투자의 겸손을 알려준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당시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집값이 많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대 수익이 대출 이자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지산이 그야말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는 이들이 많고 또 지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장기 공실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주택, 코인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산만큼 완전히 쪽박쳤다. 지산만 노린 사람은 이자 때문에 빚 갚느라 죽을 지경이다. 라는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년 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지산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부동산 상품이라면서 온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수강생들은 수도권 지산을 매수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투자라는 감언이설도 유튜브 온오프라인 강좌에서 막 쏟아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산 관련 재테크 강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좀 남아있는 데도 있긴 하던데 그야말로 이제 한탕 벌인 이 사기극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지산이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A씨라고 칭하고 이 사례를 보면은 수도권의 한 지산을 이분께서 3억 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10%인 3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투자가 가능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월세만 15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혹하면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시행사 관계자가 위층 매물과 가격 차이가 없는 1층 매물이라 가격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덥석 계약을 한 겁니다. 게다가 2개 호실을 더 받으면 프리미엄이 3배가 되는데 분양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이 A씨는 3개 호실을 계약합니다. 그러나 임대가 바로 맞춰지는 거는 실패했고 준공 이후에 바로 맞춰지지도 않았고 몇 년간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월세 수익은 고사하고 빚에 허덕이면서 쫄딱 망한 케이스입니다. 이 3억짜리를 70%를 대출받았다 치고 이제 4% 금리를 적용하면 1년에 840만 원, 세계호실이라고 하면 2,400,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지금 대출금리가 전보다 4%대보다 훨씬 높은 6에서 7%이기 때문에 세 채라고 하면 이자만 4천만 원 가량 됩니다. 4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재 매물을 내놓지만 매수도 없어서 팔리지가 않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영원, 이자만 4천만 원에 달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자 끝내 압류를 당하는 피해 사례도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땅을 사서 짓습니다. 그래서 주변 용지까지, 인근의 주변 용지까지 다 개발이 돼야 비로소 유동인구가 생기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짓는 지산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실의 위험성을 좀 안고 사는 게 지산 투자일 텐데요. 이 공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예측, 향후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 돈이 있는 곳엔 늘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행사나 영향력이 좀 센 입주회사 간에 좀 좋은 호실은 먼저 거래하는, 선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분양 직원 같은 경우는 이 자신들의 주요 고객에게 먼저 호실을 좀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실을 둘째치고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호실을 매입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과거에 지산 투자 광풍이 많이 불었던 걸까요? 이 지산은 보유수와 상관없이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무분별하게 이 지산 분양 승인을 하면서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산이 공실폭탄인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 저는 그 지역에서는 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 숫자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 미사지구, 고양 향동, 그리고 평택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택에 몰린 규제를 좀 빗나가면서 이 지산 투자에 광풍이 몰렸는데, 대출 한도도 이제 70%에서 80%까지 나와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지산에 깔렸습니다. 주택 규제가 당시에 심해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산을 갖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대체 투자처로 판단하고 돈이 몰린 겁니다. 이 저금리 시대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지산으로 이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서 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과거엔 실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지만 2010년 4월쯤 이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 이름이 이 지식산업센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심에 거주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공장과 사무실로 구성된 집합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거시설엔 이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산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립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를 쪼개서 투자하는 자산인 만큼 원래 애초에 목적과는, 이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들이 이제 사들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의 투자 실패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총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1분기 대비 이제 62% 하락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3,550억 원에서 1,202억 원으로 66% 가량 줄었습니다. 현재 올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 향동 등 이 일부 지역에서 계약금 포기 물건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 피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이 붙은 금매까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2020년이나 2021년 그때 시장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확 뛰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현재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급량이 아직 해소가 안 됐지만 지금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올해 6월 말 기준 승인받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 개 정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200개가 조금 늘었는데 이 지산 투자붐이 있었던 때보다도 300개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 이제는 사는 사람도 없고 거래 자체도 뜸하고 거래량도 거래 금액도 확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착공을 앞둔 개발 사업장들도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를 받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부지가 324곳에 달합니다. 매달 브릿지론 이자를 납입하면서 착공을 위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구했지만 투자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은 물론 이 지산 성지라 불리는 서울 내의 구로, 가산 쪽도 현재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많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지산 공급 광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공실산업센터로 불리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향후 이제 이 지산 공급량도 많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산 투자 광풍이 불지는 모르겠으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최근의 실패 사례, 그리고 공실 이제 현황, 그리고 공급량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산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